예, 안녕하세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4장 Phrase Structure, 구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구조라고 하는 개념이 필요한 이유는 이제 언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두 가지 속성을 보이죠. 하나는 이제 linearity, 어순이 있죠. 또 하나는 hierarchy. 언어에는 이제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선형성이라고 하는 게 있고 하나는 위계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포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문장이라고 하는 것이 constituent로 구성되어 있다고 얘기했죠. 이런 것을 보여주는 constituent가 보여주는 속성을 우리가 abstract하게 constituents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좀 더 형식적인 수단이 바로 phrase structur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장에서 잠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constituency는 hierarchical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추리가 되겠고요. 이러한 추리는 2차원적인 개념이고 이제 브래키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1차원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보면 fancy라고 하는 형용사와 restaurant라고 하는 명사가 합쳐져서 명사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fancy restaurant는 fancy가 아니라 restaurant니까. 그 다음에 at이라고 하는 형용사와 이 명사구가 합쳐져서 전치사구가 되고요. 그 다음에 at fancy restaurant라고 하는 전치사구가 is라고 하는 동사와 합쳐져서 동사구가 됩니다. 이것이 이제 predicate이고요. the라고 하는 determiner와 man이라고 하는 명사가 합쳐져서 이제 명사구를 형성하고 이 명사구와 동사구가 합쳐지면 s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을 추리를 통해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추리를 만들려고 하면 규칙이 필요하는데요. 이런 것을 갖다가 Phrase Structure Rules 혹은 PSR이라고 부릅니다. PSR은 hierarchical 한 그 구조를 표현하기 위한 규칙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S를 화살표 다시 쓰면 S goes to NPVP 혹은 뭐 S rewrites as NPVP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S라고 하는 constituent를 쪼개면 NP와 VP라고 하는 subconstituent. subconstituent는 바로 또 constituent니까 constituent를 쪼개면 또 다른 constituent가 나온다. 자, 이러한 것을 이제 다시 쓰기 규칙, rewriting rule이라고 합니다. 참스키 문법에서. 그래서 좀 더 일반화한 모형을 보여드리면요. Phrase Structure Rule이라고 하는 것은 XP를 다시 쓰면 반드시 X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XP는 이제 VP, NP 이런 걸 일반화한 것이고 VP를 다시 쓰면 반드시 V가 나온다는 것이죠. 이때 이제 규칙이 있는데 XP를 다시 쓰면 X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나와야 돼요. 이런 걸 endocentricity라고 하고 다음에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X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앞에 YP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괄호라고 하는 것은 parenthesis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것이고 이 X 다음에 ZP라고 하는 것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괄호를 썼고요. 여기 오른쪽 끝에 별표 표시를 하면 이게 여러 번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익혀야 될 것은 괄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옵션하는 것을 얘기하는 요소이다. 그리고 이제 XYZ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언어학이 1장에서 과학적인 방법을 쓰기 때문에 과학의 한 분야라고 얘기했죠. 일종의 사이언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사이언스 하는 사람들이 주로 쓰는 것이 이런 XYZ 같은 variable이죠. XYZ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NVAP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XP가 NP인 경우를 보면요. 우리가 noun phrase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noun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noun 앞에 이런 determiner가 나올 수도 있죠. the man 할 때 이 determiner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용사가 나올 수가 있죠. 예를 들면 the smart man
그죠? 그런데 이제 요 표시가 뭐라고 했죠? 여러 번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the smart, 뭐 handsome man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나온 다음에 이제 pp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the smart handsome man in the store, in the library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pp가 여러 개 나타날 수도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the smart handsome man in the library 뭐 with blue jacket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익혀둘 것은 뭐냐면 NP가 있으면 예를 들면 좌이라고 하는 거가 바로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NP가 있으면 나오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determiner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AP는 옵션 하나인데 여러 번 나타날 수 있고 PP는 옵션 하나인데 여러 번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식의 규칙을 만들고 이런 규칙에 의해서 이제 구조를 그릴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예로 이제 The Big Yellow Book of Poems라고 하는 이제 string이 이런 것을 이제 문장의 한 요소 element 그리고 이제 string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NP string nominal string이 있을 때 명사적인 어떤 표현이 있을 때 어떻게 그림을 그릴 수 있냐면 여기 있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NP를 다시 쓰면 옵셔널한 디터미너, 그 다음에 AP, 이 경우는 AP가 두 개죠. 그래서 이런 표시가 든 거고, 그 다음에 noun, head noun, 이런 noun을 head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PP, 여기는 이제 한 번만 그렸는데 a poems 같은 PP,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the big yellow book of poems는 이런 식의 구조를 가리키는 것이고, 요것은 이제 big이라고 하는 거 요 자체가 하나의 형용사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미리 말씀을 드리면 AP는 A라고 하는 이런 규칙이 필요할 겁니다. 자, noun phrase는 그냥 하나의 noun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the man left 할 때는 이제 NP가 디터미너와 n으로 다시 쓸 수 있는 규칙이 필요하겠고 John left라면 이런 규칙만 있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두 개의 규칙을 합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n은 항상 있는 거고 d만 그 옵션을 한 거니까 결국은 두 개의 규칙을 합치면 그러니까 1번 규칙과 2번 규칙이 있다라고 하면 3번으로 일반화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기호를 통해서. 이 말은 뭐냐면 NP를 다시 쓰면 반드시 나운이 있고 D라고 하는 것은 선택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NP를 다시 쓰면 D는 항상 있는 거고 디터미너가 선택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형용사는 선택적일 수 있고 또 여러 번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규칙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슬리퍼스 하면은 뭐 NP가 n이 되는 규칙만 필요하겠지만 the sleepers 하면 NP가 determiner n이 되는 규칙이 필요하고 pinky sleeper 하면 NP가 형용사, 명사, 형용사죠. 그다음에 the pinky sleeper 하면 NP가 determiner, 형용사, 명사. pink fluffy sleepers 하면 NP가 형용사 두 번 나타났죠. 형용사, 명사. 그다음에 the pink fluffy slippers 하면 명사구가 D, A, A, N. 이런 것을 다 일반화하면 이런 식의 규칙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여기 제가 편의상 A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그 AP죠. 일반화에서는 AP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나중에 이것도 이제 일반화하게 될 텐데 다 함께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핑크 슬리퍼스 할 때 이게 이제 이 자체로만 보면 형용사고
명사인데 사실 이 형용사는 형용사 구에서 바로 형용사가 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pink slippers일 때 얘가 이제 modifier인데 모든 modifier는 XP에서 시작한다라는 룰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기에서 룰을 이런 식으로 정리한 건 뭐냐면 그 AP 다음에는 스타 표시가 있지만 did 위에는 스타 표시가 없죠. 그 말은 뭐냐면 이런 문장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영어에서는 디터미너가 명사 앞에 두 번 쓰이는 경우가 없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의 규칙을 만든다라고 하면 이런 식의 그 잘못된 예를 갖다가 오버 제너레이트 할 수 있기 때문에 디터미너 다음에는 스타 표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더 핑크 플라피 슬리퍼스의 구조는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NP를 다시 쓰면 디터미너와 AP가 두 번 나오고 헤드 나운이 나오는 이런 구조를 갖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운 프레이즈 NP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NP 다음에는 그 형용사가 전치사구가 여러 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The Book of Poems 전치사구가 한 번 나타나는 경우죠. The Book of Poems with a red cover 두 개 나타난 경우고 The Book of Poems with a red cover from New York of Poems with a red cover from New York 세 번 나타난 경우죠. 물론 이제 각각의 그 이 전치사구가 수행하는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grammatical function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차치하고 일단 우리가 NP 룰을 다시 쓸 때 뒤에 이러한 표시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게 이제 끝은 아니고 이런 NP 룰을 갖다가 다시 수정해야 될 필요가 이제 대두가 됩니다. 그것은 이제 나중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앤드류 카니는 형용사와 부사를 하나의 그 캐테고리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AP라고 하는 것은 adjective phrase랑 adverb phrase를 갖다 같이 합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런 규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John left quickly 단독으로 X가 바로 XP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The red lipstick AP가 이제 A면서 red는 AP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룰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 AP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AP에 의해서 수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John left rather quickly라고 하면 rather quickly는 quickly인데 rather quickly만 보면 quickly가 head이고 X이고 rather quickly가 XP죠. rather가 quickly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the very red lipstick 이때도 very가 red를 수식하는 거죠. 그래서 AP를 다시 쓰면 항상 A가 있어야 되고 옵셔널하게 AP가 있어야 된다. 이런 규칙이 필요한 겁니다. 옆에 이제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rather quickly는 AP인데 다시 쪼개면 head A와 AP로 나누고 이 AP가 바로 A가 되고 rather가 quickly 수식하는 그런 구조를 갖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예를 한번 볼까요? The big, 소문자로 되어 있는데 아직 수정이 안 됐네요. The big yellow balloon, the very yellow balloon.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big이 수식하는 게 뭐죠? 그림을 이렇게 그렸다고 치면 big이 수식하는 것은 이제 balloon이 되겠죠. 그죠? 물론 이것이 이제 통사적으로 아주 올바른 소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한번 수정을 하겠습니다. 다른 챕터에서 The very yellow balloon에서 very가 수식하는 건 뭐죠? balloon이 아니라 yellow죠.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면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modification과 관련해서 이러한 황금룰, 골든 룰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constituent가 다른 것을 수식을 한다면 이 둘은 하나의 constituent를 이루고 바로 sister 관계가 된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modification이라고 하는 건 sisterhood에서만 가능하다. sister라고 하는 것은 옆에 나란히 있는 것.
하나의 캐테고리에서 바로 나미네이트 되는 거. 이런 것을 시스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시스터고 MP는 얘네들의 마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얘네 AP와 N은 MP의 daughter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AP와 N은 sister라고 부릅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prepositional phrase 전치사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치사구는 이제 다시 쓰면 전치사와 목적어 MP로 나누죠. 그래서 up the road, on the video screen, under the volcano. 이런 것을 PP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조를 하나 그리면 PP를 다시 쓰면 P와 목적어 MP로 나뉘고 MP를 다시 쓰면 determiner N. 그래서 under the avocado는 이런 구조를 갖는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PP의 목적어가 항상 나타나는가? 영문법에서는 그렇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제 이 언어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PP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P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MP는 옵셔널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I threw the garbage out. 이제 out의 목적어는 없다고 얘기하죠. 물론 이것을 I threw out the garbage에서 the garbage가 out의 목적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the construction workers blew the building up 하면 the building은 blow의 목적어고 up은 목적어를 안 갖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I haven't seen him before 하면 him은 sin의 목적어고 before의 목적어는 없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그 out, up, before가 전치사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전치사가 아니라 파티클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독립된 범주로 보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어학에서는 보통 이런 것을 전치사로 보고요. 그 대신 전치사구가 항상 목적어를 취하는 것은 아니고 수의적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사구로 넘어가서요. 동사구는 이제 자동사의 경우에는 바로 이제 동사구 VP가 V가 되죠. 그래서 John arrived, sang 이런 예가 있을 수 있고요. 동사는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필요하죠. John often sang. 그럼 이 경우에는 이제 AP가 앞에 나온 경우, Mary sang beautifully 이때는 뒤에 나온 경우, 이쪽은 이제 Monica often sang beautifully 양쪽이 다 나온 경우죠. 그 다음에 동사는 전치사구의 수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Rose sang through a microphone 하면 이제 이 PP죠. 그리고 Rachel sang to her parents 이것도 이제 PP가 됩니다. 그다음에 동사는 이제 타동사의 경우 목적어를 MP를 취할 수 있죠. Rose sang a song 이제 MP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동사가 절을 목적어로 취할 수 있죠. 그래서 Rose said that Rachel sang a song 하면 절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필요하고요. 이 표시의 의미는 뭐냐면 이런 표시 혹은 뭐 이렇게 표시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MP가 나타날 때는 S가 나타나지 않고 S가 나타날 때는 MP가 나타나지 않는다.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 뭐 그런 얘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반화에서 우리가 이것의 의미는 뭐라고 했죠? A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고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A가 나타날 때는 B가 나타나지 않고 B가 나타날 때는 A가 나타나지 않고 A, B가 동시에 나타나지는 않고 A, B가 안 나타나지도 않고 그런 경우를 얘기할 때 얘기합니다. 다음에 다시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curly bracket 그 집합 표시에 대해서도 익숙해야 언어학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frequently got his bucket from the store for $1라고 하는 그 스트링이 있으면 엘리먼트가 있으면 이런 것들을
여기 있는 규칙에 의해서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VP를 다시 쓰면 항상 V가 있고 AP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여러 번 나타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MP나 S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MP가 나타날 때는 S가 안 나타나고 S가 나타날 때는 MP가 안 나타나고 그 다음에 PP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여러 번 있을 수 있고 AP가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고 여러 번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VP를 쪼개면 frequently라고 하는 것이 이제 V를 수식하는 것이죠. 그리고 got 동사가 있고 his bucket이 명사구로 나오고요. from the stores가 PP로 나오고 $4가 이제 PP로 나오는 그런 구조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S라고 하는 것이 절일 수 있고 센텐스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S라고 하는 것은 MP와 VP로 이루어지죠. MP는 이제 주어의 기능을 하고 VP는 수로의 기능을 하죠. 근데 영어에서는 둘 다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규칙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이제 로만스 랭귀지나 한국어에서는 이제 이런 것이 subject가 없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철수가 밥을 먹었다. 이게 가능하죠. 그래서 Phoebe ate the pizza라고 하는 문장이 있으면 S가 MPVP 이런 규칙이 필요하고 MP가 N 되는 규칙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VP가 VMP가 되는 규칙이 필요하죠. 그리고 MP가 D, N이 되는 규칙이 필요하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1, 2, 3, 4 규칙이 있다고 하면 2번과 4번은 다시 일반화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다시 잘못 씁니다. MP, D, 여기 N이 있어야죠. 이런 규칙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그 exercise 혹은 problem set으로 낼 수 있는 거죠. 4개의 규칙을 3개의 규칙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2번과 4번은 더 일반화가 가능하니까. 그런데 이제 Phoebe eat the pizza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ate the pizza. Phoebe will eat the pizza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영어에 이런 그 모달 버브나 조동사가 수의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일반화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inflection이죠. inflection 일반화해서 infle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I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S를 다시 쓰면 MP와 VP는 항상 있고 inf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포절을 보면요. 이제 절이 합쳐져 가지고 심플 클로즈일 땐 이게 바로 이제 센텐스이지만 컴플렉스 클로즈일 경우에는 절과 절이 합쳐져서 센텐스가 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래서 보면 I asked if Monica would eat the spaghetti라고 하면 주어, 동사, 그리고 이게 목적어인데 목적어가 다시 절이 되는 경우죠. 그죠? 여기서 이제 S바라고 하는 건 뭐냐면 S바라고 하는 건 S보다 좀 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문장을 볼까요? I think that Monica decked the janitor. 이때는 대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죠. 그죠? 그래서 I think가 대시 없을 경우에는 S를 취한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대시 쓸 경우에는 S보다 좀 더 크니까 그런 의미에서 S바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S바라고 하는 것은 complementizer 컴프랑 S로 다시 쓸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if나 대시나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I think that Monica decked the janitor. 그래서 혹은 I ask if Monica would eat the spaghetti. 이럴 때를 대비해서 S바를 다시 쓰면 S는 항상 있고 complementize는 옵셔널하다. 이런 게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절이 나올 때는 이것이 S인지 S보다 좀 더 큰 S바인지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같은 얘기지만 어떤 경우는 다른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예문은 That Monica decked the janitor. 이때는 절이 주어가 된 경우죠. 이때도 이제 complementizer.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수용하려고 하면 s를 다시 쓰면 s 바가 주어가 되고 요거요. that mother가 that janitor. 그다음에 인플렉션이 나올 수도 있고 VP가 되는 이런 가능성을 얘기해둬야 됩니다. that과 if는 말씀드린 대로 컴플리멘타이저, 컴플리먼트절을 이끄는 요소라고 해서 컴플리멘타이저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1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infinite하죠. 무한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무한한 그 언어의 속성을, 무한하다라고 하는 언어의 속성을 유한한 방법으로 포착하려고 하면 바로 recursion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여러 번 돌리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언어가 무한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문장을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스트링을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NP를 다시 쓰면 N과 PP가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NP가 이 경우에 인풋이 되고 이 NPP가 아웃풋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아웃풋을 다시 쓰면 다시 인풋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PP를 다시 쓰면 PNP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림을 그리면 NP를 다시 그리면 N과 PP인데 PP를 다시 그리면 PNP가 다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해야지만 파이나이트한 방법으로 인파이나이트한 랭귀지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그 프로퍼티를 recursion, 회귀, 순환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2장에서 배운 걸 잠깐 정리하면요. 언어가 갖고 있는 constituency, hierarchical structure를 갖다가 PS 룰을 통해서 표현한다는 걸 배웠고요. 이런 룰이 recursive하게 반복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언어의 infinite한 속성을 설명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어의 PS 룰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계속 이제 수정을 할 테니까 굳이 이것을 다 이해하려고 할 필요는 사실 뭐 필요가 있기도 하지만 다음에 이러한 그 구구조 규칙을 X/1으로 다시 수정할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잘 이용하게 되면 이제 과정이 필요한 거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X/1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아가는 과정에서 이게 필요한 것이고 X/1을 잘 이해하게 되면 사실 이런 것은 이제 쓸모없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서 4장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